개장하고 1시간 뒤에 증시 파워 10.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개장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썩이게 할 만한 종목과 이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증시 파워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설 연휴 잘 지내셨나요? 연휴가 끝난 뒤에 우리나라는 역대급 한파가 찾아왔는데 국내 증시는 훈훈하기만 합니다. 미국발 훈풍이 국내 증시로 들어오면서 양시장 모두 다 강세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연준이 예상보다 이른 올 봄에 기준금리 인상을 중단할 것이라는 낙관론이 퍼지면서 국내 증시 역시나 상승불을 켜고 있는 겁니다.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2,427포인트 선까지 치솟음에 출발했다가 장중 상승폭을 반납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가 다시금 상승폭이 넓혀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1.3%가량 상승하면서 2,427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엔 상승세가 더 좋습니다. 1.6%가량 오른 320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나 1%가 넘는 강세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4거래일 연속 오름세가 집계가 되고 있고요. 결국에는 726포인트 선에 현재 지나가고 있는 모습인데 지난해 12월 15일 이후 처음으로 725선 위에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급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오늘도 담습니다. 9거래일 연속 순매수하고 있는 가운데 기관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과 사모펀드 중심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개인만 나홀로 4천억 원이 넘는 물량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장 초부터 유입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관의 매수세, 금융투자 중심의 매수세가 강한데요. 아무래도 단기적인 성향의 금융투자 중심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방향성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은 200억 원가량으로 그렇게 물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면요. 오늘 삼성전자 2%가 넘는 강세 흐름 포착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4%가 넘는 강세 흐름 나오면서 9만 원 선 다시금 도달을 했습니다. 두 달여 만에 9만 원대 회복한 SK하이닉스입니다. 코스피가 무섭게 상승하면서 직전 랠리의 고점인 2,500포인트를 코앞에 남겨두고 있는데요. 다만 거래 대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상단에 대한 압박은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하는 것보다 옥석 가리기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부터도 또 증시 파워 10을 통해서 이런 옥석 가리기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증시 파워 10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스피드 종목 10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종목들 각각 전문가님께서 10가지 종목씩 총 20가지의 종목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릴레이로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알려드릴 텐데요. 종목 보시면서 궁금한 게 생긴 시청자분들께서는 샵 3772번으로 문자 문의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가격 전략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와 인사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이데일리온 송재훈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두 전문가님께서는 어떠한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먼저 10가지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정태근 팀장의 종목입니다. 서울 옥션을 시작으로 CS 윈드, 이수페타시스, 청담글로벌, 가온미디어 이렇게 5가지 종목이 먼저 공개됐고요. 송재훈 전문가의 종목은 종근당과 코스맥스, 비츠로셀, 한국금융지주, GS 리테일 먼저 10가지 종목이 공개됐습니다. 과연 두 전문가는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어떠한 투자 포인트를 알려줄까요? 지금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10가지의 종목이 공개됐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투자 포인트 릴레이로 들어볼 텐데요. 팀장님의 종목부터 확인해 보죠. 서울옥션 한번 들어볼까요? 네, 서울옥션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이제 정부에서 증권형 토큰 발행과 그리고 유통을 좀 허용하기로 결정이 됐는데 뭐 많은 여러 가지 종목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서울옥션이 가장 큰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는 오. 좀 판단을 했습니다. 네. 일단은 어쨌든 뭐 조각 투자가 미술품이란지 부동산과 같은 실물 자산이었던 쪼개기 투자인데 그 이전에 잘 아시겠지만 서울옥션 같은 경우는 경매에 관련된 어떤 노하우가 상당히 많은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실물 경매를 하던 아니면 조각 투자를 진행하게 됐을 때 뭐 가장 큰 이런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이 앞으로 어떤 그 조각 투자였던 영역에서 또 확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뭐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다는 말씀 드려보고 싶고요. 어쨌든 2월달 초에 STO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이 좀 발표가 될 건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가이드라인만 발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자산법도 개정을 해야 되는데 2월달 임시국회가 열리게 되면서 이 디지털 자산법까지 같이 통과가 되는지 여부를 좀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서울옥션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미술품 경매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그 자회사인 계열사라 될까요? 자회사라 될까요? 그 서울옥션 블루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 쪽에서 미술품 경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 쪽 같은 경우는 서울옥션, 그리고 온라인 쪽 같은 경우에는 서울옥션 블루라는 회사가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미술품 공동 구매 플랫폼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품만 약간 변형시키면 됩니다. 어차피 온라인 체육에 노하우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블록체인을 접목을 시키게 되고 거기다가 이제 STO 관련된 어떤 그 가이드만 발표가 되게 되면은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라고 좀 봐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옥션 증권형 토큰의 최대 수혜주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우리기술투자가 조금 더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전문가님의 첫 번째 종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이시죠? 첫 번째 종목으로 이야기 드리기 전에 지금 아시다시피 실적 시즌이 개막했습니다. 미국부터 한국까지 실적 시즌, 즉 스케줄이 이미 나와 있는데요. 네. 2023년도에는 뭐 뉴스에서 보듯이 경기 침체가 지금 전망되고 있잖아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저는 이번 스피드 전체 10개 종목을 실적주 위주로 그리고 저평가 발굴주 위주로 좀 찾아봤습니다. 그 첫 번째 종목이 종근당이고요. 네. 종근당 같은 경우에 투자 포인트 관련해서 우선 22년도 4분기에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서도 지금 실적 성장률이 3,800억, 전년 대비해서 14% 성장률로 영업이익이 현재 호조로 보이고 있고요. 현재 주품목이 K갭과 프롤리아 성장세가 우선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매출 전망과 성장성도 올라가고 있는 현재 터닝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고, 현재 아마 설 연휴 지내보셨지만 대부분 홍삼, 이런 건기식 많이 선물하시던데 현재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도 현재 뭐 비타민제부터 여러 가지 영양제 위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종근당 저평가 실적주로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그리고 선정한 종목입니다. 우선 23년도에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 신규 제품 출시, 그러니까 지택이라는 종목 위험 치료제도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판매하고 있는 두 가지 품목에 대한 안정성과 그다음에 차후 이번 연도에 대한 신제품 출시까지 우선은 예상되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적으로 바닥 구간에서 나오는 패턴입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역 헤드 앤 숄더 패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현재 구간이 오른쪽 어깨 구간으로 넥라인 87,900원까지는 1차 상승분 상승 여력이 있고 이 구간만 돌파한다면 기존 고점이었던 94,500원까지 실적 성장주로 견인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종근당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실적 모멘텀과 함께 차트적인 부분까지 봐드리고 있으니까요. 10가지 종목 어떤 종목 나올지 기대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정태근 팀장님의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CS윈드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덴마크의 이제 베스타스가 국내에 3억 달러 투자한다는 소식을 들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네. 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적극적인 세일즈의 영향을 좀 받았다고 봐지지만 그보다 더 우선해서 봐야 될 부분이 그 덴마크의 해상풍력 기업인 오스테드라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이미 진출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하는 기업이 진출해 있는 상황들 속에서 이 베스타스 같은 경우에
진출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스테드였던 한국 진출 영역이 상당히 크다로 좀 봐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 베스타스와 가장 시너지를 낼 만한 회사가 어딜까라고 보다 보니까 CS윈드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근거는 지금 미국 쪽 같은 경우는 그 미국 전체에 봤을 때 1호, 2호 해상풍력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매사추세츠와 그리고 뉴지 쪽에서 1호, 2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풍력 터빈 같은 경우는 베스타스가 이제 공급을 하고 있고요. 풍력 타워 같은 경우는 이제 CS윈드가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연관성이라든지 어떤 사연을 봤을 때 아시아 쪽 같은 경우도 이 베스타스의 어떤 수혜는 CS윈드가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동구 SNC라든지 두산 에너비티 같은 경우에는 물론 베스타스라는 기업이 우리나라 진출하면 시너지 효과도 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경쟁 업체라는 점도 우리가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 베스타스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날 만한 기업은 CS윈드가 탑이라 좀 봐집니다. 차트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주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는 않고 아시다시피 그 12월 10일 날 급등이 나고 난 다음에 주가적인 개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알겠습니다. CS윈드까지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베스타스에 대한 수혜가 직접적으로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네요. 다음으로 송재원 전문가님의 종목입니다. 코스맥스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두 번째로 준비한 종 코스맥스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화장품 관련주죠.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현재 계속적인 이슈는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설 연휴에 국제공항, 그러니까 인천공항이 정말 불야성을 이뤘다고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행 수요, 그다음에 중국발 전체적으로 봉쇄 해제가 되기 때문에 바로 기대되는 건 화장품 관련주고요. 화장품 관련주 최근에 이슈로 급등을 했었는데 눌림목 이후에 재상승세, 그것도 바로 실적 모멘텀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 시즌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번 10개 종목 다 실적주로 준비해봤거든요. 전체적으로 지금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률 그리고 PER, PBR 전체적으로 기본적 분석이 많이 쓰이는데 이 부분들이 작년 3분기, 2분기 대비해서 점차 반등세로 돌아오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전체적으로 실적이 제대로 나오는 부분은 화장품 관련주는 2분기부터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에도 기존의 하락세였던 부분들이 반등세로 어라운드 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 UAE 경제사절단이었죠. UAE 가져가면서 경제사절단에서 피부 미용 분야에서 참가했던 기업으로서 전체적으로 성장성 측면에서도 시장 확대 측면에서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상으로서 장기 하락 추세선인 대략 59,900원, 그러니까 6만 원 선 돌파 이후에 주요 지지 구간으로서 6만 5천 원 구간만 지지한다면 추가 상승세 83,900원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스맥스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정태근 팀장님의 종목입니다. 이수페타시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최근에 이제 IT 기업들 흐름이 상당히 좀 좋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관련돼서 그 반도체 부품 회사도 계속해서 좀 바닥에서 턴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 4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습니다. 예상 영업이익이 320억 정도 예상이 되게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0% 정도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게 단발성이 아니라 올해도 이제 그러니까 2022년에 이어서 2023년도 같은 경우에도 이 실적 성장세가 지속이 되게 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이 좀 기대가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초고다층 PCB를 만드는 회사인데 아시겠지만 미국이 중국을 제재를 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이 이스페타스의 수혜가 상당히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글로벌 2위 기업이기 때문에 수혜가 있었지만 중국 기업들 제재를 하게 되면서 그에 따른 반대 급부적으로 수혜가 좀 집중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주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생산 능력 대비해서도 많은 수주가 좀 누적이 되게 되면서 이 부분이 또 올해까지 그리고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엔비디아라든지 MS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죠. 그리고 인텔까지 신규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인텔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서버용 CPU 사파이어 레피드를 출시한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형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용 MLB 수요도 상당히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인텔을 신규 고객사로 잡은 것은 상당히 큰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CPU뿐만 아니라 GPU도 마찬가지인데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AI 서버용 MLB 물량을 확보를 하게 되면서 알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 IT 업종에 대한 순환매에 돌고 있는 가운데 실적 또한 받쳐준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전문가님의 종목입니다. 비트로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종목은 비츠로셀이라는 종목입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리튬 전지 관련 종목이죠. 비츠로셀 투자 포인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실적주로서 현재 빠르게 실적 관련해서 상승하고 있고요. 22년도 4분기 현재 실적 발표 전이긴 한데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실적 서프라이즈가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대략적으로 팩트로 얘기 드리면 매출액 같은 경우는 23%,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15% 이상으로 전망되고 있고 이렇게 실적 턴 어라운드 그리고 서프라이즈 종목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분이 나올 수 있으니 집중해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리튬 광산 호재도 있었죠. 국내에서 리튬 광산이 개발된다는 부분 때문에 리튬 관련 종목들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들에게 반사수혜를 줄 수 있는 투자 포인트도 두 번째로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적주 얘기하면 가장 많이 이야기 나오는 게 PER이다, PBR이다 여러 가지 나오죠. PER도 10 언더 이하, 거품이 아직도 현재 거품이 껴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PBR도 1.26 정도로 최근에 공급 계약까지 체결했습니다. 1월 10일 공급 계약 체결 공시가 떴었는데 매출액 대비 160% 이상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차트 체크해 보면 현재 14,300원 구간 눌림목 준다면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츠로셀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팀장님 종목인데요. 청담글로벌 함께 투자 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네, 마스크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 종목은 계속 부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30일부터는 실내에서는 마스크가 의무가 아니고 공고로 바뀌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번 12월 달 같은 경우도 이 종목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제 중국 쪽에서 PCR 검사 의무 해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컬러리라든지 청담 글로벌 좀 들썩였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 마스크 관련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시장 이슈에 의해서 좀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봐야 될 부분이 화장품 가격 인상, 그러니까 명품 화장품뿐만 아니라 중저가 브랜드 같은 경우도 가격을 인상을 현재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슈들도 현재 청담 글로벌의 어떤 주가의 모멘텀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아시겠지만 화장품뿐만 아니라 피부 무용 의료기기 쪽도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술이라든지 그리고 피부 관리 쪽도 여성분들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청담 글로벌 같은 경우는 자회사 바이오 비주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HA 필러, 그러니까 히알루론산 필러죠. 이 부분하고 보톡스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화장품 유통뿐만 아니라 앞으로 피부 미용 쪽도 부각이 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그와 연관된 다른 뭐가 있을까요? 그 피부 미용기기 관련돼서도 마찬가지로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차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닥에서 서서히 돌아서게 되면서 전고점 돌파를 이룩하게 되면서 계단식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12,000 돌파 이후에 조정 흐름 나오게 되면은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청담 글로벌까지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송 전문가님의 종목이고요. 한국금융지주 알아보겠습니다. 네, 제가 네 번째로 준비한 종목은 한국금융지주라는 종목인데요. 누구나 아시다시피 현재 고금리 시대잖아요.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계속적으로 17번 연속이나 금리를 인상했는데 최대 수혜는 누구나 아시다시피 바로 금융주입니다. 팩트로 아마 체크된 내용을 보니까 추가 이익이 현재 금융주 섹터 같은 경우에서 한국금융지주는 1,000억 원 이상으로 순이익이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현재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가장 확실한 실적 관련 섹터, 그중에서 금융주 섹터의 한국금융지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작년 및 분기 영업 이미 초과 달성했고요. 실적 수혜 및 현재 고금리가 계속적으로 바로 금리 인하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서는 현재 고금리가 장기간 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에 따른 에데 마진과 추가적으로 고금리 상황 실적 수혜를 보여질 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적으로 체크해 보면 기존의 바닥 구간을 만들어졌던 누구나 아시다시피 바닥 패턴이라고 이야기하죠. W 패턴 이후에 삼각 수렴 이후에 슈팅을 했었는데 현재 구간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58,400 정도까지 지지 구간 내려준다면 추가적으로 기존 고점 저항 구간이 67,600원까지 전체적인 상승세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금리 시대에 걸맞는 수혜가 기대된다. 한국금융지주 투자 포인트 언급해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정태근 팀장님의 5번째 종목 가온미디어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종목이 패턴이 상당히 비슷할 겁니다. 바닥에서 돌아서는 종목들을 주로 좀 골라왔는데 가온미디어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온미디어 같은 경우는 12월 달부터 주가가 좀 들썩이고 있는 상황인데 아시다시피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XR 관련돼서 이슈가 좀 있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형 챗 GPT 이슈가 좀 반영이 되게 되면서 주가가 좀 들썩이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KT가 상반기 중에 그 초거대 AI 서비스를 상용화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KT의 이 그 AI 서비스와 관련돼서 연관된 종목들이 또 수혜주로 부각이 되는데 가오미디어가 그 중심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KT의 주요 KT의 AI 플랫폼 파트너이기 때문에 당연히 AI 서비스를 진행하게 된다라면은 관련주로서 대장주로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가오미디어 같은 경우 2017년도부터 세계 최초로 IPTV AI 결합 셋톱박스를 출시했었고요. 그러면서 KT가 손을 잡게 되면 상용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AI 셋톱박스 기가지니 3가 시리즈를 또 개발을 하게 되면서 납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 KT와 상당히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형 GPT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어쨌든 이 상반기 내로 상용화 진행이 되게 된다면 그와 관련해서 하드웨어 제품을 공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대 좀 말씀드렸듯이 XR 솔루션, 애플이 이제 그 XR 기기 출시를 좀 연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올해 같은 경우는 XR 헤드셋 그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땡! 알겠습니다. 가온 미디어까지 알아봤고요. 다음으로 송재훈 전문가님의 종목입니다. GS 리테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5번째 종목 GS 리테일입니다. 대표적으로 누구나 가깝게 볼 수 있는 편의점 관련 종목이죠. 편의점 관련 종목은 경기 침체에 가장 불황이 강한 종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선 실적 관련 부분 체크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현재 영업이 545 이상으로 현재 실적 성장률 또한 100%를 이미 넘은 상태로 예상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시장 기대치라고 하죠. 컨센서스 부합되거나 그 이상으로서 실적 턴 어라운드하는 종목으로 보여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매 판매에서 사실 마스크가 해제된 이후에 백화점이나 면세점으로 먼저 갈 것 같은데 일단은 지갑을 다 닫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소매 판매에서 그리고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소매 판매점이 어딘가요? 바로 편의점입니다. 편의점 관련해서 실적치, 불황이 강하다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차트까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상승이 나왔던 게 작년 10월 31일이죠. 네. 이 이후에 기준봉을 만든 이후에 피보나치로 찍어보면은 대략적으로 0.5 구간, 중심선 구간까지는 지지해 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구간 강한 지지대로 보이고요. 이 구간까지 눌려준다면 대략적으로 올라간다면 N자 파동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식으로 한 파동 더 고점을 높이는 상승 파동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GS 리테일까지 총 10가지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먼저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다양한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 시청자에게 잇따른 점 당부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종목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요. 현재 시장은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박유진 캐스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업앤다운 박유진입니다.
설 연휴 잘 보내고 오셨나요? 그동안 미국 증시에서는 훈풍이 불어왔습니다. 간밤에는 잠시 숨을 고르는 듯한 모습이었지만 연휴 기간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FOMC를 한 주 앞두고 연준의 긴축 완화 기대감이 높아진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아시아 주요 증시 중에 나 홀로 개장했던 일본 증시도 좋은 흐름으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 우리 시장도 강세를 보일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각 현재 지수 추이부터 알아보고 가시죠. 네, 오늘 양시장 모두 1%대 상승을 하면서 빨간불을 켜내며 출발을 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기 전자 업종이 가장 크게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현재는 1.42% 오른 2,428포인트 선을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35% 현재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모든 업종이 오름세로 출발을 했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또 어떤 종목, 어떤 업종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지 오늘 오전장 업앤다운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SK 하이닉스입니다. 연휴 기간 미국에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크게 오르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반도체 그리고 전기 전자 업종이 전반적으로 약진을 하는 모습인데요. 이 가운데 SK 하이닉스에서는 호재도 나왔습니다. 현존하는 모바일용 디램 중에서 가장 빠른 이 초고속 디램을 개발했다는 소식이 오늘 아침 전해진 건데요. 해당 제품은 SK 하이닉스가 지난 11월에 공개했던 모바일 디램 5X에서 성능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라고 합니다. 불과 2달 만에 기술을 또 이렇게 한 단계 발전을 시키게 되면서 모바일용 디램 시장에서 주도권을 더욱더 확고히 할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SK하이닉스에 따르면 이 제품은 속도뿐만 아니라 초전력 특성까지도 동시에 구현한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하반기부터 제품을 양산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관련 일정도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지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 SK하이닉스의 주가는 4.57% 오른 91,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개장 직후부터 오름세로 출발을 했지만 상승폭은 계속해서 커져나가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셀바스 AI를 준비했습니다. 간밤 마이크로소프트가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클라우드 부문 성적이 주목을 좀 받았습니다. 주력 제품인 애저 클라우드의 매출 증가율이 월가 예상치를 웃돈 건데요. 이런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메가 트렌드인 챗 GPT 개발사인 오픈 AI에 투자하겠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얼마 전에는 애저의 오픈 AI 서비스를 일반 사용자들에게 공개하겠다는 소식도 있었죠. 여기에 더해서 마이크로소프트발 호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역시나 AI 관련주들 일제히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셀바스 AI가 7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오늘 큰 폭의 상승세 또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럼 현재 이 시각 주가 흐름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AI 관련주들 주가 흐름 나와 있는데요. 코난 테크놀로지가 23% 넘게 오르면서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뒤를 셀바스 AI가 이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와 카카오도 소폭 오름세 보여주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 마지막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경영권 지분 인수를 추진 중인 유니슨 캐피탈과 MBK 파트너사가 주당 19만 원에 이 오스템 임플란트를 공개 매수하겠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두 회사는 UCK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특수 목적법인인 덴티스트리 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를 설립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현재 투자자들의 주식을 주당 19만 원에 사들일 뿐만 아니라 전문 경영인 체제를 확립하고 이 회사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투명하게 해결하겠다, 이런 발표도 내놓았습니다. 이 같은 호재가 전해지면서 오스템 임플란트의 주가가 오늘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이 국내 임플란트 기업 전반에 대해서 오는 2분기부터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본격화될 거다, 이런 분석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소식들에 힘입어서 오늘 3대 치과 대장주들 일제히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가 흐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스템 임플란트, 덴티움 그리고 디오까지 전부 다 일제히 빨간불 켜내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특히나 오스템 임플란트는 15% 넘게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업앤다운 박유진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의 중심이 되고 있는 특징주와 함께 확인해 봤고요. 10가지 종목에 대한 소개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투자 포인트 릴레이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종목 보시면서 궁금한 게 생긴 시청자분들께서는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가격 전략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 외에도 시장 상황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송재훈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송재훈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노란톡으로 입장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의 전문가님은 또 다른 종목들 어떤 걸 들고 오셨을까요? 그 종목들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정태근 팀장의 종목입니다. 기가레인, 휠라홀딩스, 파워넷, 와이즈플러스, 콜마, B&H 이렇게 총 10가지 종목 공개가 됐고요. 송재훈 전문가의 종목은 호텔신라와 리파인, SY, 현대로템, 금호석유까지 준비가 됐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종목 투자 포인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또 다른 종목 10가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종목 투자 포인트 지금부터 릴레이로 알려드릴 텐데요. 정태근 팀장님의 종목부터 확인해 볼까요? 기가레인 5G 관련해서 들고 오셨네요. 네. 일단 기가레인은 5G도 그렇지만 삼성전자 어떤 얘기가 나올 때마다 좀 들썩인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예를 들게 되면은 11월 14일 같은 경우도 빈살만이 국내에 방문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그때 당시 상한가에 좀 갔었는데 그때는 이후로 어떤 실적인 어떤 투자 소식이 없었지만 지금 말씀드린 구간에서는 그때와 좀 다르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삼성전자가 일본 KDDI와 맞춤형 5G 검증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이제 인도라든지 일본이라든지 그리고 중동 쪽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이제 5G 장비 수출을 상당히 많이 하고 그리고 공급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대 말씀을 드린 대로 작년 10일 달과 좀 다른 패턴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 최초 상용망에서 기지국 지능형 컨트롤러를 좀 활용을 할 예정인데 이게 아시겠지만은 5G의 단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단점 중에서도 그 트래픽 문제가 상당히 좀 큰데 이게 물리적으로는 해결하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드웨어 쪽이 아닌 그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이제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 트래픽 문제를 하드웨어에서 분산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거를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져와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이 트래픽에 대한 부분을 좀 분산시키게 되면서 원활하게 어떤 통신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기술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5G, 6G로 갈수록 어떤 데이터 트래픽을 상당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상당히 조금 5G가 좀 앞당겨질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기가레는 2021년도 같은 경우 삼성전자의 북미 5G 장비를 단독으로 공급했습니다. 땡! 알겠습니다. 기가레인 삼성전자 이슈가 있을 때마다 움직이는 종목이다라고 언급해 주셨고요. 송재훈 전문가님의 종목입니다. 호텔신라 알아보겠습니다. 네, 제가 6번째로 준비한 종목 바로 호텔신라입니다. 대표적으로 리오프닝, 그다음에 마스크 해제, 그다음에 중국 봉쇄 해제에 관련된 그런 종목으로 다 알고 있죠. 우선은 제가 주목한 부분은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 부분입니다, 당연히. 22년도 3분기의 전분기 실적 대비해서 현재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는 반영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대략적으로 추산을 해봤었는데 이미 영업이익 자체가 300억 이상으로서 이미 실적 자체가 턴어라운드 2022년도 대비해서 평균값보다 충분히 100% 이상 올라와 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분기 실적에 대한 반등 호재, 당연히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강한 재료이자 상승 재료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은요, 1분기에 전체적으로 이러한 소비세, 그다음에 성장세가 지속된다면 2분기 이후는 더 추가적인 상승과 기대감 보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기존의 리오프닝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상승 채널링을 만들면서 상승을 하고 있었죠. 일단은 기존의 고점이었던 7만 4천 구간을 강하게 돌파한 이후에 슈팅이 나왔었는데 현재 전고점 구간인 85,300원
구간에서는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내려주면 정말 땡큐라고 생각할 종목인데 이런 식으로 한 파동 올라간 이후에 기존의 저항 구간을 다시 한번 지지해주고 올라간다면 예전에 2022년도의 전고점 이상은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호텔 신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정태근 팀장님의 종목입니다. 휠라홀딩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요 종목도 전반적으로 이제 실적 부분에서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최근에 4분기 실적이 이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시도한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IT 같은 경우도 뭐 헬스케이, 하이스가 대표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화학 쪽 같은 경우도 뭐 효성 TNC 같은 종목들이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휠라홀딩스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분기 실적도 증권사 예상치를 하회를 하게 되면서 그렇게 좀 부정적인 실적이 나오고 있지만은 평가는 상당히 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는 천천히 상승으로 좀 전환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 4분기 그리고 1분기까지 좋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하는 근거는 일단은 어쨌든 미국 법인 쪽 같은 경우는 재고 처분을 해서 적자가 앞으로 축소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국 법인 같은 경우에 1,000억이 넘는 적자가 해마다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재고 축소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적자폭을 축소해 나갈 거라는 얘기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쪽 이것도 뭐 중국 리오프닝 수혜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2023년도 중국 같은 경우 이제 리오프닝 진행을 하게 되면서 스포츠 행사를 상당히 많이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포츠 의류 관련된 어떤 수혜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이제 골프뿐만 아니라 테니스 쪽 같은 경우도 이제 리브랜딩을 통해서 강화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보게 된다라면은 뭐 중국적 수혜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뭐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어쨌든 테니스 라인을 강화를 하게 되면서 리브랜딩이 얼마만큼 또 시너지가 날까 이것도 관건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휠라홀딩스까지 투자 포인트 들어봤고요. 이어서 송재원 전문가님의 종목 리파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 네. 아마 종목일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제가 7번째로 준비한 종목 리파인이라는 종목입니다. 근데 리파인이라는 종목 한번 관심을 이제부터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투자 포인트만 간략하게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지금 부동산 경기가 작년 고점 찍은 이후로 가장 가파른 하락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이와 관련돼서 부동산 침체, 그렇다면은 현재 나오고 있는 경매도 많아지겠죠. 이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국내 부동산에서 권리 조사를 담당하는 1위 기업입니다. 시장 점유율도 90% 이상을 담당하고 있고요. 기존의 금융기관하고 보증상품, 주택보증공사라고 하는 허그 아마 많이 뉴스에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허그에 대해서도 전세보험, 보증보험을 할지 말지, 그리고 경매를 할 때 권리 분석을 하면서 이 적정 가치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이 권리조사라는 분야고요. 이러한 권리조사 부분에 대표적으로 아웃소싱 업체로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구나 아시다시피 그러면 부동산 경기가 불확실성이 크다, 부동산 PF 대출이 현재 난리다 이런 뉴스가 좀 각광을 받을수록 어떻겠어요? 수요 역할과 그 부분들이 증대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금리 변동성하고 부동산 PF 이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현재 전세 보증 보험이라고 이야기하는 허그 종목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의 수요 포인트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파인까지 투자 포인트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정태근 팀장님의 종목이고요. 파워넷입니다. 파워넷 시가총액이 600억 원대네요. 네. 조금 스몰캡이라 좀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쪽 같은 경우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좋은 이슈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반도체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그 미국이 중국을 좀 규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일단 우리나라가 이제 정부에서 그 전략자산 패널 기술에 AMOLED라든지 마이크로 LED 그리고 퀀텀닥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퀀텀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의 세액 공제 대상 기술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정부에서 이런 지원 반도체에 이어서 디스플레이까지 지원을 좀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쨌든 영업 환경이 좋아지는 부분들로 나타날 거고요. 그리고 해외 쪽 같은 경우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디스플레이 중국에 대한 어떤 미국의
디스플레이 규제 이런 부분도 나온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아마 반도체처럼 좀 주가 좀 들썩이지 않을까 좀 봐지는데 어쨌든 뭐 세액 공제 이런 부분들 긍정적으로 좀 봐지고 이제 삼성전자가 최근에 55인치 OLED TV 전파 인증을 좀 획득을 했습니다. 이게 퀀텀닷 TV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해외 쪽 같은 경우는 이미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판매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전파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뭐 언론 통해서 나온 부분들 참고해 보게 된다라면은 3개월 이내에 이제 출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LG 디스플레이 그 OLED TV와 또 경쟁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TV가 출시가 되게 되면 또 마찬가지로 관련 부품주, 수혜주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파워넷이 그 관련된 수혜주로서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퀀텀닷 TV에 대한 수주 기대감, 이에 대한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송재원 전문가님의 종목입니다. SY 들어보겠습니다. 네, 8번째 종목입니다. 네, SY라는 종목이고요. 예전에 코로나 관련주로 엮였던 그런 종목입니다.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창 선별진료소 대란이 일어났을 때 그 이동혁 음압 선별진료소로 그 컨테이너를 공급했던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코로나 관련주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모듈, 컨테이너, 모듈 주택에 관련된 대표주로 인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 이슈로 중동 3개국의 국토부 장관, 원희룡 장관이 방문을 했었죠. 왜 갔었냐면은 그 UAE 네옴시티에 주택을 공급해야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사막 환경이다 보니까 모듈러 주택에 대한 수요와 그다음에 이에 대한 협약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고요. 이와 관련 이슈로 최근에 급상승한 것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금 차트 한번 체크해 보면 기술적으로 아주 좋은 조정 구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승분 저점 2,710원에서 5,395원까지 현재적으로 2배 이상 오른 상태에서 좋은 눌림목 보여주고 있고 3,650원 구간이 기존의 저항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려온다면 지지 구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구간 지지해준다면 다시 한번 삼각 수렴 이후에 상승, 수렴 이후에 돌파 패턴 보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SY 대표적인 모듈형 주택 관련주죠. 이야기해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정태근 팀장님의 YG 플러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하이브가 아니네요. 네. 그러게요. 네. 일단은 하이브 수혜도 보고 YG엔터 네. 수혜도 보기 때문에 YG 플러스 선택을 좀 했는데 네. 일단은 이제 양현석 대표가 복귀를 하고 난 이후에 어떤 사업에 대한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YG 같은 경우도 주력 아티스트 중심의 사업의 진행을 좀 박차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시겠지만 뭐 YG 엔터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하이브처럼 블랙핑크에 너무 의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이브가 BTS의 의존도가 상당히 큰 것처럼 뭐 최근에 좀 달라졌지만요. 그리고 YG엔터 같은 경우는 블랙핑크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데 어쨌든 블랙핑크 일단 재계약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얼마만큼 또 인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드래곤이 또 복귀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티스트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물론 YG엔터도 도움이 되겠지만은 또 가장 큰 수혜는 YG 플러스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YG 플러스가 음반과 음원을 유통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아티스트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이 고정 팬층을 통해서 음원이란지 음반 판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최근에 또 뉴진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오늘 매일매일 듣는 것 같아요. 저도 매일매일 듣는데 매일매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디토라는 노래를 매일매일 듣는데 네. 이게 국내 음원 차트에서 5주 연속 1위입니다. 지금 멜론 차트라든지 지니뮤직이라든지 네이버 쪽 같은 경우에 OMG라든지 그리고 하이보이 그리고 디토라는 노래가 상위권에 계속 랭크가 돼 있어요. 디토는 이제 1위를 이제 놓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 뉴진스가 소속된 그 소속사가 아시겠지만은 이 하이브의 레이블인 어도입니다. 근데 어도의 또 음반과 음원 유통을 현재 YG 플러스가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 이런 아티스트가 계속해서 나오게 된다라면은 네, 알겠습니다. 뉴진스에 대한 수혜까지 기대된다라고 YG 플러스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송재훈 전문가님의 종목입니다. 현대로템 들어보겠습니다. 네, 8번째 종목입니다. 현대로템이고요.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그런 종목입니다. 지하철이나 기차를 탈 때 한번 그 기차 내부만 보시면 그 상단에 현대로템이라고 영어로 돼 있을 거예요. 네, 그만큼 강한 철도주이자 K방산 관련주로 알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이슈가 하나 나왔습니다. 전라북도 새만금 지역에 하이퍼튜브라고 하는 그
시범 사업이 최근에 에비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됐었는데 하이퍼튜브가 뭐냐면 말 그대로 빠르게 갈 수 있는 미국의 아우토반 같은 그런 도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와 관련돼서 현대 롯데임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야기 드렸듯이 에비 타당성 조사를 마쳤기 때문에 최근 사업 부분이나 그다음에 진행 사항들은 지속적으로 체크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로테 하면은 뭐예요? 네, K방산 그리고 해외 수주, 해외 여러 가지 기차 기술도 많이 전수해주고 있죠. 그런 업체이고 최근에 이제 GTX도 계속적으로 공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주와 실적은 꾸준히 매 분기별, 연별도 아니에요. 매 분기별 계속적으로 실적 부분은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 관련 종목으로 다시 한번 준비를 했고 차트 잠깐 체크해보면 이 구간 좀 지지부진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현재 추세 자체는 굉장히 지지해주면서 3번 지지해줬죠. 상승 중에 있습니다. 일단 고점 부분은 32,500 구간인데 이 구간까지를 1차 목표가로 잡고 대략적으로 23,000원 구간부터 분할로 접근한다면 알겠습니다. 현대 로텐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정태근 팀장님의 종목입니다. 콜마 B&H 마지막 종목 한번 들어볼까요? 네, 마지막 종목은 말씀하셨듯이 콜마 B&H입니다. 이제 뭐 중국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피셜로 들어오는 그 얘기를 보게 되면은 중국 인구의 90%가 이미 코로나에 걸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잠잠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좀 봐지는데 콜마 B&H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건기식과 화장품 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애터미라는 회사를 통해서 대면 영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터미가 지금 현재 그 가장 큰 공략 시장으로 잡고 있는 게 중국인데 어쨌든 이 위드 코로나를 진행하게 되면서 거기에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지만은 유럽이 그랬던 것처럼 미국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는 이 부작용도 앞으로 빨리 해소가 될 겁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대면 활동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애터미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이 대면 활동을 통해서 영업을 지금 진행하기 때문에 리오픈을 통해서 본격적인 영업이 아마 올해부터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영업을 통해서 이 건기식이라든지 화장품의 어떤 매출이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지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브랜드인 GSK 같은 경우도 국내 판매 제품 생산을 확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 통해서도 수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화장 같은 경우는 그 보통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하는 것보다는 지우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최근에 어쨌든 마스크를 좀 벗는 양상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이 색조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색조 화장품뿐만 아니라 클렌징 제품에 대한 어떤 수요도 이제 앞으로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클렌징 관련 제품을 만드는 회사도 좀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콜마 B&H까지 들어봤고요. 다음으로 송재훈 전문가님의 종목입니다. 금호석유 한번 들어볼까요? 네, 10번째 마지막 종목입니다. 수익 좀 가빴습니다. 네, 금호석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고요. 우선은 마지막까지 실적 관련 제가 이야기 드릴 거예요. 국내 현재 그 석유 관련 업체 중에서 탑4 안에 들 수 있는 가장 성장성 높은 그리고 현재 수익성이 높은 종목으로 알고 있죠. 일단 분기 실적 전망을 제가 체크를 해봤었는데 현재 실적 서프라이즈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종목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WTI 국제유가 선물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흔히 말하는 정제 마진이라고 부르죠. 현재 고유가 고인플레이션 시대에 정말 확실한 실적 관련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에너지 부분 실적 같은 경우는 현재 강한 수혜 그리고 실적 방어주로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 차트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흐름 자체도 굉장히 나쁘지 않아요. 전체 추세를 보면은 예전 저점 11만 원 선이었죠. 이 구간에서 저점을 다시 한번 올렸었네요. 다우이론상 저점을 올리고 기존의 고점을 올리면서 상승 채널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13만 4천 구간이 1차 지지 구간이긴 한데 현재 이렇게 상승 보이고 난 이후에 추가 상승 여력 실적 발표 시즌에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호석유까지 들어봤고요. 이제 또 전문가님의 탑픽 종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태근 팀장님의 탑픽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탑픽을 콜마 B&H 마지막 종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어쨌든 차트적인 부분을 보게 된다라면은 241선을 이제 돌파를 하게 되면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추세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 관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매수가 이제 전략을 말씀드리면 매수가는 29,500원에서 3,500원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 매수 충분히 좀 가능하고요. 손절가는 28,000원 제시하고요. 목표가는 35,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송재훈 전문가님의 탑픽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이야기 드렸던 금호석유입니다. 차트 한번 체크해보면 제가 적정 매수가로 보여주는 게 이제 눌림목 구간이 14만 원부터 13만 원대까지 매물대가 좀 강하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까지 눌림목을 보여준다면 매수가로 보여지고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손절가 같은 경우는 기존의 저점을 만약에 하락하게 되는 12만 원 선으로 손절가, 그리고 만약에 이 구간을 지지하고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상승 채널링으로 따라간다면 18만 원 이상으로 목표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함께 하시면서 꼭 알아보면 좋을 종목들 20가지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종목 선별하시라 고생하신 두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이데일리온의 송재훈 전문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장 1시간 뒤에 증시 파워10,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